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히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고종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종 황제로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이준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는 슬퍼한 이야기는 합니다. 어쨌든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헤이그라는 거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제 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확인 특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국권 침탈 과정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쭉 이제 과정을 보면서 침탈 과정이 어땠고 그리고 이런 침탈에 정하기 위한 운동은 뭐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오지요. 밑에 보면 제목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국권을 빼앗기다 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죠? 국권을 빼앗기다. 누구에게? 맞습니다. 일본에게 빼앗기죠. 이때는 일본을 제국주의라고 지칭을 해서 일제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를 계속 공격한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과 동맹을 맺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1차 영일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1차 영일 동맹이 지난 후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했고 사실 뭐 일본이 다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물론 영국의 도움이 있었겠지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한제국은 나는 그러면 중립을 선언하고 싶다. 국외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외 중립을 일본은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이제 오히려 대한제국의 군사적인 요충지를 장악하는 등의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 이름이 바로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건 순서가 되는데요. 이 순서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제가 쭉 적어가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를 장악하는 거는 바로 한일 의정서. 좀 넘어가지 않네요. 한일 의정서 1904년입니다. 이제는 해마다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각 해마다 그리고 월마다 사건들이 쭉쭉쭉 순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인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을 간섭했다. 외교에는 외교 고문인 이가 미국인 스티븐슨을 했고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를 했습니다. 요 조약을 바로 우리가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합니다. 자, 1차 한일 협약이 있고 나서 러시아와는 이제 전쟁이 끝나는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은 이제 강화 조약이고요. 이런 강화 조약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뭘 하냐? 바로 대한제국을 본격적으로 식민지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파견된 사람이 바로 일제의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었는데요. 이런 이등방문은 이제 좀 더 이 한국 대한제국을 더 이제 식민지화하고 더욱더 강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대신들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돼 있지만요. 강제라는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은 다른 말로는 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이제 1, 2차 한일 협약이 있고 나서 이제 특히나 2차 한일 협약은 외교권이 빼앗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통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대 통감은 당연하게도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아니다 하면서 저항운동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어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이완용이라든가 박재순, 이지용, 음, 이런 사람들, 권중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비판하는 이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자결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영화 같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업 거부, 철시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나인현과 오기오 등은 자신회라고 하는 오저감찰단을 조직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을사오적 차단을 위해서 자신회라는 오저감찰단을 조직했고, 이재명은 명동성당 앞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나오던 이완용을 이제 찔러서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을 얘기했잖아요. 그 고문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븐슨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슨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습니다. 전명훈과 장윤환 둘은 서로 몰랐지만 어쨌든 이 스티븐슨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고 이런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네 번째 손가락 단지로 유명한 안중근, 도마 안중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침략으로 이어가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일제의 국권 강탈 과정을 좀 더 배우는데요. 당시 일제의 국권 강탈에 반대를 해서 고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한번 해보자. 우리도 나름 제국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세계 열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이런 고종 같은 경우는 을사조약을 내세워서 이제 이런 을사조약이 부당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가 있을 때 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특사를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 특사가 바로 앞서 봤던 이준, 음, 이상설, 이휘종이었죠. 이런 헤이그 특사까지 파견을 했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못 갈 수는 없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데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정미 7조약을 체결을 해서 군대까지 해산시키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지요. 한일 실현협약은 다른 말로 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그래서 요 한일 실현협약이 3차 한일협약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09년 같은 경우는 기후각서를 맺고 그 다음에 경찰권까지 맺는 거는 191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조약을 더 맺고 점점 하고 이제 일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대표적인 신의 단체인데요. 이런 단체를 이제 조작을 해서 여론을 조성했고 1910년 8월 22일 날 조약을 체결했고 8월 29일 날 드디어 대한제국이 결국에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좀 더 우리나라의 영토까지 더 건들게 됩니다. 당시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러운 지역이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그죠? 독도는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당연하게도 우리 땅으로 여겨져 왔는데, 어, 일본은 이걸 뺏으려고 했습니다. 언제? 바로 러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영토를 이제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조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일의정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특히 이제 이걸 기념하는 행사도 많이 열리거든요. 시마네현에서는 이제 고시를 내서 아직까지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좀 더 근거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찾아서 좀 더 독도에 대해서 주권의식을 가지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간도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간도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백두산 안쪽은 우리 북한 땅,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깥쪽 현재 중국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중국이라고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경선이 막 엄격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활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건너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많이 활동부대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계유지라든가 농사, 화전민 같은 경우는 이때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를 파견했어요. 이범윤 등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여기 한국인들이 있네. 근데 여기 한국 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이제 중국에 넘겨주자. 중국 당시 청나라인데요. 청나라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청나라한테서 뭘 받습니다. 바로 돈이 되는 권리를 받아요. 이권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보면 청나라에 넘긴 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도 협약인데요. 이런 이제 이제 일본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뜻대로 이렇게 이제 영토를 넘겨주고 사람들의 통제 권한도 넘겨주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수업 때 살펴보고 학습지도 이제 좀 더 작성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습니다. 차근차근히 따라오면서 학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좀 이제 여유를 갖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